됐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더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알더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인 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여의도 캔디 김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망드 셰프 이병용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그 라망드 셰프의 이병용 셰프님, 오너 셰프님 모시고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함박 스테이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가족분들 후기 또 소개시켜 드려야죠. 자, 푸당님. 안녕하세요. 음식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먹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음식 이야기도 관심이 참 많은 애청자입니다. 평소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데요. 다양한 다른 분야의 좋은 방송들은 많은데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알려주는 방송은 없어서 있으면 좋겠다 늘 생각했습니다. 3달 전쯤 우연히 알더밥을 알게 되어서 너무 반갑게 정주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늦게 알게 되어 밀린 것도 많고 시간을 쪼개어 뒤쪽서부터 듣다 보니 최근 방송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제는 좋아하는 주제별로 최근 방송도 같이 듣고 있는 중입니다. 듣는 동안 궁금증도 많고요. 주제에 대한 의견도 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팟캐스트를 통해 듣고 있어서 의견 남기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다른 분들 그 의견을 남기시는 걸 보고 좀 용기를 내서 이 후기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어종과 회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조금씩 있었는데 흥미로운 주제를 보고 가장 최근 차에서 들은 것들 이번 회차를 보고 도움에 대한 저희 도움 특집 들으셨나 봐요. 도움에 대한 저도 궁금증이 좀 풀리시기 시작했고요. 저는 다른 지역에 가면 시장 구경하기를 좋아하는데 지난주에 통영에 가서 시장도 가게 됐고 이 방송을 듣고 갔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음식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머리로도 먹는다는 것을 알더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알더밥이 더 많이 오래 사랑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후기를 굉장히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요. 자, 두 번째 글도 푸당님이신데요. 다큐멘터리로만 봤던 전설의 돛돔을 카더라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잡아보신 쿠마님에게 들으니 더 신뢰가 가고 흥미롭습니다. 돛돔이 또 잡혀서 한번 볼 수 있기를 기다려봅니다. 제 자그마한 의견으로는요. 밀치나 숭어, 방어, 부실 등과 같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어종, 또 같은 종이지만 색상이 다른 해삼, 홍삼, 흑삼, 백삼 같은 것들의 진짜 맛이나 효능, 성질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자, 이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음식의 그 주크박스 우리 그 김민성 셰프님이 밀치하고 숭어는 같은데 개숭어, 참숭어에 따라 나뉘는 건 새끼가 아니냐 이런 것들 차례차례 한번 저희가 주제를 잡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박 스테이크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자, 우리 지금 뱅뱅 사거리에 있는 라망드 셰프 어떤 메뉴들 지금 만들어서 판매하고 계시죠? 점심 때는 함박 스테이크가 주로 되고요. 그다음에 주마다 바뀌는 파스타하고 그 식사류가 있는데요. 식사류는 리조또가 될 수도 있고 덮밥류가 될 수도 있고 스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좀 함박 스테이크 종류가 더 많아지면서요. 저희가 원래 일반적인 함박 스테이크보다는 떠먹는 함박 스테이크라 가지고 그게 이제 주력 메뉴 중에 하나인데 냄비에 나오는 이제 푹 끓여서 야채랑 같이 푹 끓여서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거 하고 일반 파스타, 샐러드, 스테이크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데 없는 메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음식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디 가나 있는 똑같은 메뉴를 하면 어디 가나 있는 레스토랑이랑 똑같기 때문에 저희 가게만의 좀 독특한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근데 코스 같은 경우도 예약제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메뉴가. 약간 오마카세 같이. 완전 오마카세죠. 네, 그래서 손님이 혹시나 못 드시거나 알러지 있는 부분은 미리 예약을 받을 때 얘기를 듣고 다 제외하고 그걸 그 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뉴가 많아지면 식재료의 수급이나 또는 그 만드실 때 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많아지시는 거 아니에요? 손이 많아지긴 하는데요. 이제 재료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 안쪽에서 최대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기본적인 메뉴에서는요. 근데 이제 스페셜 메뉴 같은 거 할 때는 한 달이든 2주든 해서
소분량만 사서 그 부분만 이제 소비를 하려고 이제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직원들과 같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서 소분량으로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래서 제가 직접 장을 다 보기 때문에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 김인선 신부님께서도 장을 직접 보시니까 네, 아시겠지만 네, 네. 이게 발주로에서 들어오면 좀 다량으로 들어오게 되거나 좀 애매하게 들어오는 경우를 찝찝합니다. 솔직히 아, 말씀드리면 네, 받을 때 직접 가서 내가 네. 골라야 된다. 받을 때 네, 찝찝합니다. 네. 같은 고기도 눈으로 보는 것도 다르니까. 아, 네. 그래서 셰프가 직접 가서 장을 보는 게 네, 네.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나 그 거의 꿈속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음식의 80%는 좋은 식재료다. 아, 아, 네. 이거 저희 아들내미 저기 면접 준비할 때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음식의 80%는 또 좋은 식재료다. 자, 함박 스테이크입니다. 고기를 다져서 반죽하여 요리한다는 점에서 떡갈비나 동그랑땡과 유사성이 있다? 네,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하고 조금 성질이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떡갈비 안에서 이렇게 육즙이 팍 퍼져나온 부분들이 없지. 예. 어, 떡갈비는 따로 소스를 찍어 먹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양념이 되기 때문에. 양념이 돼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햄버거 스테이크는 최소한 밑간만에 가서 소스와 같이 어울려지는 부분들. 아, 예. 좀 다르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 동그랑땡은 안에 퍽퍽하고 안에 절대 수분 육즙이랑 아예 없고 계란에 뭐 지단 붙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인데 한 번 더 입히는 부분들. 햄버거 스테이크랑 좀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죠. 예. 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토에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맛집들이 상당히 그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50년만 돼도 그 가치를 노포라고 이렇게 하지만 교토에서는 뭐 최소 100년 정도는 네. 돼야 네. 노포로 쳐준다. 높은 한 150년, 200년 되면 제 그래. 집 좀 씹을 만하네 이래야지. 그 건물도 그대로 그런데요. 네,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다. 교토는 저는 한 번 가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금각사, 은각사하고 무슨 예. 철학의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동네길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교토에 갈 때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교토 가서 뭐 먹고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교토에서 내가 가장 인상적인 음식이 그 규미지대라고 그쪽에 청수사라고 있습니다. 아, 청수사. 고쪽 밑에 쪽 내려오면 할매가 다른 거 안 파고 소바만 하나 딱 파는데 다른 거 소바도 뭐 덴뿌라 소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소바 기분만 딱 파는 네. 거예요. 950원이에요. 비싸잖아. 네. 비싼데 멈출 수가 없네. 그가 막 세 자루를 묶고 와요. 하면 아주 할매가 그만 먹어라. 우리 팔 거 없다. 이상 쓰거든요. 들어올 때 끼니 이러면서 저딱 해도 그래서 바로 세 그릇 세 자루 장식기면 바로 나가란다니까 할매가. 일본에 그렇게 좀 강력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할매는 그걸로 가더라고요. 아니 그 교토에서는요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상점만 무려 3,000개가 된다라고 해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정말. 네. 근데 이제 1897년에 문을 연 함박 스테이크 집이 동양정이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본점은 교토 기타마야역에 있고요. 네. 여기 그 메뉴를 보니까 오리지널 함박 스테이크 세트가 1,320엔. 그럼 우리나라 돈은 한 13,000원, 15,000원 정도. 네, 네, 네. 토마토 샐러드와 함박 스테이크 그리고 역시 밥 아니면 빵. 네. 뭐 이렇게 유명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쿠오카에서는 뭐 키와미야? 네, 키와미야? 네, 네. 여기 유명한 집이에요? 후쿠오카駅안에 있습니다.駅안에 지하 2층 정도에 있는데 네. 아침 11시 반인가 돼서 오픈입니다. 네. 오픈인데 한 10시 반쯤 되면 벌써 줄이 이렇게 서 있어요. 저쪽에부터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가 딱 오, 보면 오. 그거 먹을 거라고 했는데 나는 그 기다리다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어차피 딱 있거든요. 네. 딱 그것도 다 팝니다. 네. 가져갈 가져갈 수 있게끔 사갖고 한국에서 프라이팬에다 구워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름에 한여름에 네. 뭐 울지면허 앞에 사람들 줄 서 있는 아, 거랑 네네.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항상 서 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줄 서는 사람들 한 20%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 일본은 근대화 이후에요. 돈가스, 오므라이스, 하이라이스, 고로케 등 네. 서양 음식을 일본식으로 이제 꾸준히 전환을 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함박 스테이크는 우리 전편에서 우리 쿠마님이 얘기하셨죠. 일본 사람들이 고기 먹은 지가 100년 정도밖에 네.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인들이 소고기 소비량을 대폭 늘린 의미 있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네. 함박 스테이크가.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일 간 국민 평균 신장이 우리가 일본보다 컸는데요. 네. 1970년대 후반에 보면은 일본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보다 키 큰 친구들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소고기 섭취량이 늘면서 일본 그 친구들이 평균 신장도 좀 많이 늘어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육식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됐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함박스테이크, 네. 그죠? 거기 안에 소고기, 돼지고기 들어가고 네. 그리고 또 약간 좀 달달한 소스 같은 거에다 부드러우니까는 일본에서 그 소고기 직접 구워 먹는 것보단 가격도 좀 싸고 쉽게 먹을 수 있고 애들도 좋아하고 네. 그런 어떤 정말로 일본의 네. 소울푸드 같아요. 이 신체적인 그 한계점이 네. 배구에서 내가 웃긴 게 들었는데 일본 친구한테 들었는데 예, 예. 옛날에 배구가 신장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신장 싸움인데 응. 일본이 금메달을 딴 적이 있었어요 한번. 금메달인가 우승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조그만 신장 가지고 시간차 공격, 후위 공격 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전부 다 이거 있다면 일변도에 공격 일변도가 예. 토스 해주고 위에서 바로 때리는 예, 거.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쪽으로 속여가지고 시간차하고 막 이러니까 이 공격이 처음 그 기술을 처음 쓰고 세계 강호도를 다 부순 거야. 다 때려 부쉈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것들도 솔직히 한두 달이면 연습하면 끝난다 아닙니까? 네. 한두 달 연습하고 딱 때려 100점 100패는 이거 신체적인 한계 따라갈 수 없구나. 키우자. 키우자.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걸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정책을. 그 뭐 우리나라도 그 평균 신장이 많이 컸죠. 뭐 네. 예전에는 정말로 한 달에 한 번 가족 외식해야 먹었던 소고기를 지금은 뭐 일주일에 뭐 또 몇 번씩 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세상이 됐는데요. 이 일본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키와 미야는 네. 뭐 한 20적 정도로 이 작고 협소한 규모라는데 들어본 적 없습니다. 들어본 이게 적 와규를 사용한대요. 와규. 네. 네. 와규는 규슈 지방 이마리규를 사용한다. 그래서 220g에 한 16,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니까 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다. 네. 네. 그럼 우리 지금 라망드 셰프에서는 네. 이 함박스테이크 만드실 때 네. 고기는 어떤 고기도 사용하세요? 저희는 돼지고기는 국산을 쓰고요. 돼지고기 국산. 네네네. 그다음에 그 소고기 같은 경우는 호주산을 사용하고. 아 소고기는 호주산. 네네. 그 아무래도 한우로 만들면 또 가격 네. 원료 재료값도 비싸고 그렇죠?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내가 없지. 말씀드렸다시피 한우 써봤자 이야기하는데 네. 한우도 양식이거든요. 미국 사람도 양식이고 가다 놓고 먹이 놓고 키우는 데가 양식이지. 근데 호주산은 거의 한 90% 자연산에 가깝습니다. 네. 지 알아놓고 띠라 니 알아서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또 그런 면에서 한우보다도 또 예. 장점을 갖고 예. 있네요. 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키와미야에서는 간장을 기본 베이스로 만든 키와미야 소스가 감칠맛이 난다. 이게 아마 이 집만의 어떤 특별한 소스인가 네. 봐요. 아까 뭐 소스 말씀드렸듯이 간장 일본 간장 외간장 아닙니까? 예. 외간장에다가 그 먹으려고 내가 5병을 사가지고 일본에 5병을 사가지고 계속 찍어봤는데 비슷하게 만들어도 똑같이 못 만들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비슷하게 만들어도 똑같이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럼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뭐 뒤에 뭐 성분표가 적혀있는데 뭐 설탕 뭐 설탕 뭐 이거저거 돼가지고 뭐 들어가 있는데 그 단맛도 거의 다른 일본 소스에 비해서는 단맛이 좀 작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예, 단맛 좀 작고 짠맛을 간장의 그 진한 맛을 좀 더 강조했고 예. 그런 부분 이거를 뭐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 비슷하게는 가도 우리 누님들한테도 뭐 누님 답사보에서 만들어 답사보에서 비슷해요. 하고 해도 똑같다는 말 안 해요. 이게 소스가 굉장히 먹어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또 만들어 보려면 네, 굉장히 네, 어렵죠. 네. 그 고기의 풍미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최소한의 간만 잡아주더라고요. 간만 잡아주고 단맛을 좀 줄이고 해가지고 잡아주는 소스라 괜찮더라고요. 아니 일본 음식들은 어떨 때 현지에 가서 먹으면 네. 심지어 너무 달아서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음식들도 예.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일본은 좀 그러니까 간동과 관서지방 네, 나누는데 관서지방은 그래도 좀 본연의 맛을 좀 살리는 예, 쪽이 예, 있고 예. 관동 이제 동경을 중심으로 예. 이쪽에서는 조금 간이 세고 짜면 짜고 네. 달면 달고 달면 살이. 달고. 네. 디저트인데 안 달면 안 되고 달아 확 달아야 두 되고. 개가 있어요. 우마미, 아마미 두 개로 나뉘는데 네. 아마미 단맛. 네. 이 단맛들을 일본 사람들 먹고 나서 되게 아마이 그래요. 네. 와, 뭐 무조건 달달하고 표현해요. 맛있는 것들을. 예. 맛있는 걸 달달하고 네, 달달하고 표현한다? 표현, 아마이라고 표현해요. 뭐 당근 같은 거 딱 먹었을 때, 뭐 야채를 먹었을 때 단맛 쭉 나니까 그 단맛을 전부 좋거나 뭐 깊은 맛을 다 아마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분들에서 그 단맛들을 설탕이 안 들어가는 부분 음식들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 설탕을 유난히 좋아하는 그런 식문화인가 봐요.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음식들은 또 너무 달면은 약간 그렇죠. 물리는 느낌? 네. 그죠? 네. 그런 것들도 그 있는데. 도쿄 우에노 아메요코라는 데를 가보면 네. 아메요코라고 시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앞에 아메라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설탕 만드는 공장이 거기 네. 있어요. 예. 네.
그쪽 지방 옆에 음식들하고 짱어 데리야끼 소스 있다 아닙니까? 예, 짱어 예. 집에 가고 어. 다른 데보다 더 납니다. 계속 그쪽에 설탕이 공장이 있어가지고 설탕 공장이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한 공급을 싸게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 소스들이 짱어 데리야끼 소스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진짜 달아요. 하다못해 나폴리탄도 달아. 나폴리탄도. 그 지역사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걔네들이 단 거를 좋아해서 그 치아가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일본에? 기본적으로 치아는 이게 그런 것도 있죠. 예전에 고기를 한 100년 이상 못 먹게 했으니까 예예예. 뜯어먹는 그게 문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함박 스테이크도 이게 민치가 돼서 부드럽게 먹게끔 나온 거고요. 뜯어먹는 거를 못 먹던 시절이 우리나라처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치아가 좀 약해졌을 수도 있겠네요. 치아가 약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맛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치아가 빨리 상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단맛을 줄이고 최소한의 이제 야채 단맛을 먹자는 그런 운동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어린이 카레는 완전 꿀을 이빨에 넣어가지고 만든 꿀을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전했던 바몬드 카레. 바몬드 카레. 그게 맞아. 이제 인도 카레가 아니고 일본에서 만든 네, 브랜드거든요. 꿀을 넣고 사과를 넣어서 만든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자, 함박 스테이크. 우리 함박 스테이크 레시피 좀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시면. 네, 함박 스테이크 뭐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네. 간단하게 이제 집에서도 만드시려면 뭐 소고기 간고기, 그다음에 돼지 간고기, 네. 그다음에 양파를 다진 거, 양파 다진 거, 그다음에 계란하고 계란. 빵가루만 있으면 됩니다. 빵가루.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 소금하고 후추로 간을 하시면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치대는데 중요한 건 얼마큼 치대느냐에 따라 얘가 부드러워짐이 달라지는데요. 내가 약간 씹히는 게 좋다 하면은 좀 덜 치대고, 그러니까 치대는 정도에 따라 그러니까 부드러워. 치댄다는 거는 손으로 이렇게 반죽을 네, 한다는 반죽을. 거예요? 우리 밀가루 반죽하듯이? 네네네네. 예예예.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거기서 단맛을 넣고 이런 부분은 뭐 설탕을 넣고 이런 것보다는 양파를 볶아서 단맛을 우려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 음식 중에 뽀펠티니라는 음식이 있는데 네. 그 미트볼 요리거든요. 아, 미트볼. 네, 거기 미트볼에는 견과류가 약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게도 견과류가 들어가요. 아, 거기 네. 함박 스테이크 그 스테이크 안에 견과류 좀 네, 집어넣으시고. 호두, 아몬드가 들어가요. 아몬드. 네. 그래서 약간 저희는 이탈리안에 있는 어찌 보면 미트볼하고 일본식 또 함박 스테이크를 약간 믹스를 하신 거네요. 합쳐서 한 거죠. 저희. 그러면 자, 그거를 어떻게 튀기는 거예요? 굽는 거예요? 찌는 거예요? 오븐에 굽습니다. 아, 오븐에. 네, 오븐에 초벌로 구워 놓고요. 예. 그다음에 그걸 다 포션을 해놓은 다음에 네. 저희는 이제 뭐 직장인 상권에서는 다 이거는 뭐 영업적인 얘기지만 예. 그때 구워서 나가는 집도 있지만 네. 그때 구워서 나갔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이제 저희 함박 스테이크는 아시겠지만 동그란 모양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동그란 모양의 안까지 익으려면 시간이 네. 그 최소한 15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미리 저온으로 초벌을 해서 네. 이제 준비해 놓은 다음에 빨리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초벌한 다음에 이제 나가기 전에는 이제 프라이팬에 다시 구워서 프라이팬에. 네. 고기는 아무래도 그 팬에 구웠을 때 마이야르 반응. 네네. 다 그 고기 육향도 올라오고. 이제 음식 방송 진행자 같지 않아요? 당황스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육향을 더 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다시 구워서 나가죠. 네. 그럼 야채들은 그건 뭐 찌는 건가요? 야채요? 아니요, 야채. 삶는 건가요? 야채는 이제 브로콜리 같은 거나 이런 건 다 데쳐 놓는 거고요. 데쳐서. 네, 데쳐고 삶거나 하면 이게 풀어집니다.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네. 그렇네. 네네. 데쳐서 준비를 해놓고 야채 뭐 버섯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굽죠. 그때 굽고. 네.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소스를 얹어가지고 네. 내놓는. 네네. 근데 그 떠먹는 함박 스테이크는 어떻게 뭐 일본에서 원래 배워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배운 건 아니고요. 일본에 가면은 네. 이제 그 니코미 함박이라고 있어요. 니코미 함박. 네네. 그 니코미 함박이라는 걸로 유명한 집이 이제 쯔바메 그릴이라는 가게가 있는데요. 네네. 거기도 함박 스테이크로 가장 유명한 집 중에 하나인데 어디는 아까 말씀 일본? 동경에도 있고요. 네, 원래는 오사카가. 오사카. 네. 근데 이게 쯔바메 그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일에 싸가지고 나오거든요. 호일에 안에 함박 스테이크랑 소스랑 야채랑 같이 들어있어요. 네. 그럼 호일을 이렇게 벌리고 먹는 거예요? 네, 벌리면 호일 야끼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죽어요. 네. 죽어? 네, 진짜 맛있어. 그 안에 이제 호일 안에서 스팀처럼 익혀지면서 야채랑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방식을 호일에다 하면은 좀
너무 흔하기도 하고 조금 호일을 좀, 또 싫어할 수도 있어서 없어 보이고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호일제로 나가면 네네. 비주얼이 그죠? 네. 그래서 뭐 한번 냄비에 넣고 해봤는데요. 네. 약간 갈비찜 같이 아, 냄비에 넣고 푹 끓이면 맞아요. 어떨까 해가지고 해봤는데 네. 야채도 푹 있고 야채에서 또 단맛이 나오니까 그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만들게 됐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걸 갖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네, 제가 만든 어떻게 하면 우리 이병용 셰프 그 특허 한번 좀 특허까지. 이걸 음식으로 특허 힘들더라고요. 네, 힘듭니다 이거. 음식 새우장 특히 소스로 힘들었는데 지금 특허 출원 중인데 쿠마 새우장 특허 안 돼? 특허 출원 중입니다. 출원 중. 별이사 사가지고 했는데 소스로 특허를 내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네. 저도 지금 조르쿠림 특허 신청했잖아요. 아, 근데 이게 심사관이 대전에 있는데 지가 발라봐야 알지. 아가씨 이게 남자였으면 어떻게 이게 좀 이게 될 텐데 하필 그 심사관이 그 약간 깐깐한 그 네. 아가씨 심사관이라 가지고 지금 이거 특허되는데 아주 지금 이거 힘 빼고 있습니다. 힘 빼고 있습니다. 여기 장려할 방법이 없네. 이거 특허 받아야 중국 시장 진출하고 그러는데 참. 입장할 방법이 없어. 자, 그 떠먹는 함박 스테이크 그 투거리 같은 데다가 나오는 네. 거 우리 이병용 셰프님이 어떤 개발하신 그런 아이템인 네. 것 같은데 한국 식문화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그 낯익은 것 같은 정겨운 네. 아까 그 갈비찜 얘기하셨는데 네,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네. 그리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그 소스하고 같이 이렇게 떠먹는 것 자체가 네, 네, 네.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그 친숙한 그런 이미지예요. 네. 그죠? 제가 이제 원래 이제 프랑스 요리를 하면서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좀 일반 사람들도 편하게 다가오려면 약간의 한식화가 돼야지 좀 다가가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데미글라스 소스 안에 전 좀 약간의 간장도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고추도 청양고추나 이런 걸 넣어서 약간 매콤한 맛도 내고 약간 그렇게 이제 한식을 약간 섞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좀 어필이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쿠마에서도 요새 대방어회 많이 나오는데 대방어회 그 약간 매콤한 그 저 새우장 뭐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일본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나는 그 방어가 대방어니까 며칠 못 먹습니다. 느끼해가지고. 느끼하죠. 네네. 어쩌면 손님들 좀 많이 미니까 고민하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그 일식을 약간 그 한국화 또는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변형을 시킨 그런 개념인데 네. 그 지금 우리 이병용 셰프님 말씀대로 그 외국의 음식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식성이라든지 문화에 맞게 조금씩 좀 바꾸면 손님들이 훨씬 더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아무래도 양식에 하면은 대부분 손님들이 느끼하다. 느끼하다. 네,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저희는 항상 손님한테 말씀드리거든요. 느끼하지 않습니다. 느끼하지 않다. 네, 최소한의 다른 이제 어느 업장을 비교할 건 아니지만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는 느끼하지 않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네. 자, 그 함박 스테이크 나오기 전에 그 빵 이렇게 주시는데 그 빵도 맛있어요. 빵 항상 치고 있으면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직접 만듭니다. 또 싸겠는데 와. 아니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먹던 그런 빵이 아니고 되게 느낌에 방금 구운 것 같은 굉장히 좀 이렇게 바삭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걸 가게에서 직접 업장에서 직접 만드시는구나. 포카치아라는 빵인데요. 포카치아? 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빵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저희는 식전빵으로 쓰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야채들 함박 스테이크 이제 같이 나오고. 자, 저도 이제 라망드 셰프에 가서 이제 함박 스테이크 먹으면서 와인을 같이 곁들여서 몇 번 좀 마셔봤는데 지금 와인도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취급을 하시잖아요. 함박 스테이크에 어울리는 와인? 함박 스테이크 어울리는 와인은 기본적으로 데미를 드셨다 하면 일반적인 소고기나 이렇게 스테이크 드실 때 드시는 와인 생각하시면 제일 좋고요. 쉬라즈 품종으로 봤을 때는 쉬라. 쉬라나 뭐 제일 일반적인 까베르네 쇼비뇽이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소스들도 있잖아요. 뭐 카레 소스도 있고 크림 소스도 있고 토마토 소스도 있고. 그렇죠? 매운 소스도 있고. 매운 소스도 있고. 뭐 그거에 따라서 뭐 화이트 와인도 또는 스파클링 와인도 레드 와인도. 가게에서 제일 좀 많이 팔리는 와인은 어떤 거 많이 팔리세요? 품종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까베르네 쇼비뇽이 제일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찾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티보란 품종이 이제 이탈리아 품종인데 뭐 프랑스에서는 진판데이라고 불리는 품종이고요. 그게 이제 나름 고급 품종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지금 이제 날씨가 가을이 되니까 네. 좀 부드럽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피노누아를 좀 추천해드리려고. 피노누아도. 네. 이렇게 그 함박 스테이크 먹으면서 뭐 와인 한 잔씩 마시면 뭐 분위기도 좋고, 네네네. 그죠? 우리 쿠마에서도 그 아무래도 생선회들은 화이트 와인들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 그래요? 예. 그러면.